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시는데 자꾸 입이 마르고 목이 칼칼해요. 그래서 더 마시려고 하는데 밤에는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시니어 키다리 등대입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분명히 물을 마시고 있는데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피부는 푸석푸석하고 변비까지 생기는 분들 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물이 잘 안 넘어가 하시면서도 건강을 위해 억지로라도 물을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하며 마시는 것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커피, 녹차, 이온 음료, 심지어 미숫가루까지 이런 것들을 마시면서 오늘도 수분 보충 잘했네 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최근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80% 이상이 하루 수분 섭취의 절반 이상을 물이 아닌 다른 음료로 드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 70% 이상이 만성적인 갈증이나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하신 어르신들은 모두 물 마시는 게 이렇게 쉬워질 줄 몰랐다고 말씀하세요.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달라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증상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물을 마시고 있어도 몸은 목말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째, 입안이 자주 마르고 침이 끈적하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다. 셋째,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하다. 넷째, 피부가 예전보다 거칠어졌다. 다섯째, 변비가 심해졌다. 여섯째,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일곱째, 물을 마셔도 금방 또 목이 마르다. 여덟째, 손등 피부를 잡아 올렸을 때 바로 펴지지 않는다. 아홉째, 어지럽거나 두통이 자주 생긴다. 열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한다. 어떠세요? 3개 이상 해당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을 겪으셨던 많은 어르신들이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첫 번째 비결은 가짜 물 찾아내기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일 아침에 미숫가루 한 잔, 점심 후에는 녹차, 간식으로는 이온 음료를 드시면서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입이 마르고 변비에 시달리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음료들이 문제였습니다. 미숫가루는 당분과 곡물이 들어있어서 소화하는데 오히려 수분이 더 필요해요. 녹차나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소변으로 수분을 더 많이 빼내는 작용을 합니다. 이온 음료는 당분과 나트륨이 많아서 갈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어르신은 이런 음료들 대신 맑은 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변비가 해결되고 입마름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홍삼차를 마셨는데 그것도 진짜 물이 아니었더라고요. 달달한 맛 때문에 오히려 더 목이 말랐어요. 지금은 맑은 물이나 보리차만 마시는데 정말 갈증이 안 나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하루 동안 드시는 음료 중에서 물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말이에요. 대표적인 가짜 물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커피, 녹차, 홍차, 우롱차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이뇨 작용을 해요. 이온 음료, 스포츠 음료는 당분과 나트륨이 많아서 갈증을 더 유발해요. 과일 주스, 야채 주스는 당분이 많아서 소화에 수분이 더 필요해요. 미숫가루, 식혜, 수정과는 당분과 곡물 성분이 많아요.
탄산음료, 콜라는 당분과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어요. 진짜 물은 맑고 투명한 물,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곡차가 전부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조금씩 자주 마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마를 때 벌컥벌컥 마시시는데 이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되고 금방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종이컵 반 컵 정도씩 1시간마다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속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한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시작하고 나서 물 마시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물을 마시면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었는데 조금씩 마시니까 밥맛도 좋아지고 속도 편해졌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그렇게 급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또 다른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물을 마시면 자꾸 배가 차가워져서 소화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졌어요.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정말 좋더라고요. 물을 마시는 적절한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5도에서 40도 정도입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딱 좋아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마시는 양을 줄이세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어둠 속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위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내 몸 신호 읽기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에 화장실에서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거예요. 연한 레모네이드 색깔이면 정상이고 진한 오렌지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 방법을 매일 실천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소변 색깔만 봐도 오늘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지 알 수 있더라고요. 색깔이 진하면 의식적으로 물을 더 마시고 연하면 적당히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몸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어요. 또 하나는 손등 확인법이에요. 손등 피부를 살짝 잡아 올렸다가 놓았을 때 바로 펴지면 정상이고 3초 이상 걸리면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방법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손등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신 날은 바로 펴지는데 못 마신 날은 확실히 늦게 펴지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입안 상태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침이 끈적하거나 입안이 마르면 수분 부족 신호입니다. 혀로 입천장을 핥아봤을 때 거칠거칠하면 물을 마셔야 할 때예요. 이런 신호들을 매일 확인하시면서 물 마시는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비결은 식사와 물의 균형 맞추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소화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되지만 적당량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위장이 준비 상태가 되고 식사할 때 갈증도 덜 느끼게 됩니다. 식사 중에는 물 반 컵 정도만 마시세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음식이 목에 걸릴 때나 너무 짤 때만 조금씩 마시면 됩니다. 식사 후 1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물을 마시시면 돼요. 한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예전에는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셔서 배가 불러서 밥을 다 못 먹었는데 이제는 식사 전에 미리 마시니까 밥맛도 좋아지고 소화도 훨씬 잘 돼요. 또한 짜거나 매운 음식을 드실 때는 특히 주의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갈증을 더 심하게 만들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가능하면 음식의 간을 조금 싱겁게 하시고 그래도 짜다면 식사 후에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상황별 맞춤 수분 관리입니다.
계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도 물 마시는 방법을 조절해야 해요.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평소보다 물을 더 마셔야 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시원한 정도의 물이나 보리차가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서 갈증을 더 느끼실 수 있어요. 이때는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평소보다 더 자주 물을 마셔야 해요. 변비가 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양을 확인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갈증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단순히 물만 마시지 마시고 혈당 관리도 함께 해 주셔야 해요. 한 어르신은 계절별로 물 마시는 방법을 바꾸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여름에는 보리차를 차갑게 해서 마시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마시니까 1년 내내 물 마시는 게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겨울에 찬물 마시면 배가 아팠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물맛이 없어서 마시기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 몇 조각을 넣어보세요. 상큼한 맛이 나서 마시기 훨씬 쉬워져요. 보리차나 옥수수차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물 대신 마셔도 괜찮거든요. 결명자차나 둥글레차도 좋은 선택이에요. 은은한 맛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마실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셨어요. 저는 물만 마시면 심심해서 자꾸 다른 음료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레몬 한 조각만 넣어도 맛있게 마실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여름에는 오이를 넣은 물이 정말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다만 과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당분 때문에 오히려 갈증이 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넣으세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입니다. 한 어르신은 2주 만에 변비가 해결되고 피부도 촉촉해졌어요 라고 하셨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깔깔하던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후에 피곤해서 눈이 감기던 것도 많이 좋아졌고요. 다른 어르신은 밤에 화장실 가는 휘수가 줄어서 깊게 잘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서너 번씩 깼는데 이제는 한두 번 정도만 깨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좋아요. 또 다른 어르신은 기운이 나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중력이 좋아져서 책도 더 오래 읽을 수 있고 손자들과 놀아줄 때도 덜 피곤해요. 정말 물 하나만 제대로 마셔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싶었어요. 한 어르신은 가족들이 놀랄 정도로 변하셨어요. 아들이 엄마 요즘 얼굴색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피부도 예전보다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물 마시는 것 하나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바쁜 분들을 위한 하루 물 마시기 일정표입니다. 아침 7시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반 컵 장운동 도움. 오전 9시 물 반 컵 아침 활동 준비. 오전 11시 물 또는 보리차 반 컵. 점심 12시 식사 중에 물 반 컵 소화 도움. 오후 2시 물 반 컵 오후 피로 예방. 오후 4시 물 또는 따뜻한 차 반 컵. 오후 6시 물 반 컵 저녁 준비. 저녁 8시 마지막 물 반 컵. 이렇게 하루 8번 종이컵으로 4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각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시간은 조절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특히 약 드시는 시간에 맞춰서 물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몇 컵 정도 마셔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시니어분들은 하루에 물 4-5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몸의 신호를 보면서 조절하세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게 걱정돼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마시는 양을 줄이시고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에는 가능하면 마시지 마세요.
물 대신 차를 마셔도 되나요?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 옥수수차, 결명자차 등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녹차, 홍차, 커피는 피하세요. 찬물과 따뜻한 물 중 어느 게 좋나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위에 부담이 되고 너무 뜨거우면 입과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양을 확인하세요. 특히 심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수분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갈증이 심할 때 혈당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만약 물을 충분히 마셔도 갈증이 계속되거나 소변량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비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짜 물 피하기. 커피, 녹차, 이온 음료 대신 맑은 물이나 보리차. 둘째, 조금씩 자주 마시기. 한 번에 반 컵씩 1시간마다. 셋째, 내 몸 신호 읽기. 소변색, 손등 테스트로 확인. 넷째, 식사와 물의 균형. 식사 전후 시간 조절. 다섯째, 상황별 맞춤 관리. 계절과 몸 상태에 따라 조절.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연료입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만으로도 변비가 해결되고 피부가 좋아지며 기운도 나고 밤잠도 편안해질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 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한 달 후에는 가족들이 요즘 건강해 보이신다고 말할 정도로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올바른 물 마시기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니어 키다리 등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